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올려야 이 테슬라 소식이 밀리지 않는데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올리다 보니까 제 목표는 일주일에 2번인데 그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작부터 죄송하다. 아무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로 이제 모델3 얘긴데요. 모델3 중에서도 이제 하이랜드 핫하죠. 구형 모델3를 운용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의 정말 많은 개선을 이렇게 이룬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전 소식으로 좀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RWD를 살지 아니면 이제 롱레인지를 살지. 당연히 둘 중 하나 뭐 가지고 싶냐 하면 당연히 롱레인지가 100%겠죠, 당연히. 네. 후륜 구동에 밀어주는 느낌을 좋아해서 RWD 좋다 하시는 분이 정말 극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생각 안 하면 솔직히 롱레인지지. 근데 여러분들 다 가격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가격도 가격인데, 이제 얼마 전에 모델 Y RWD 작년 하반기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죠.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없네? 그리고 100% 완충하는 게 좋다. 네, 물론 100% 완충은 롱레인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썼을 때 배터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RWD는 100% 완충하라고 하고 있고, 얘는 충전하면은 80%가 적절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막 이런 논리, RWD 100% 완충하면 롱레인지랑 그게 그거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맞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모델3 하이랜드부터는 약간의 급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롱레인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런 부서로 바뀌게 되면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요새 좀 생기는데, 롱레인지로도 가지는 이런 갈증이 RWD?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 안 가실 분이면은 RWD가 맞고, 아니면은 뭐 롱레인지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델3 같은 경우 아직 우리나라 주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게시되면 바로 이제 유튜브로 아니면은 커뮤니티 이용해가지고 좀 띄워드릴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모델3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추천 제도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 Y 같은 경우 이제 크레딧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EAP 옵션 같은 거 뭐 3개월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소소한 혜택,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는데, 모델3는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래서 막 당장 막 갑자기 홈페이지 열렸어, 주문해야 되는데 막 레퍼럴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럴 일이 없으실 거다. 네, 오늘 기준으로는 그런 게 없고 없을 거래요. 없는 이유 뭐 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잘 팔릴 걸 아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추천인 누구 쓸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차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행 가는 거리죠. 주행 가는 거리가 만충했을 때 한 70마일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건 EPA 기준입니다. 70마일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110km 정도, 120km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결과 그 차이만큼 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압박감은 저처럼 이제 장거리를 좀 많이 간다 이러시는 분들 확실히 롱레인지가 앞섭니다. 롱레인지라고 100% 완충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린 거 맞는데, RWD도 100% 완충할 때, 급속 이용할 때요, 완충할 때 오래 걸리는 거 똑같고, 만약에 완속을 쓴다고 하면은 롱레인지라고 막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충하면은 이 회생제동이 좀 바뀌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은 배터리 캐패시티, 그리고 배터리 버퍼가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랑 미국 사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워낙 출장을 나가시는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자제품 유튜버. 제가 모델3 관련된 한국인 유튜버는 제가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분 영상 보니까 이런 옵션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차에는 없는 옵션입니다.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렸을 때 브레이크가 알아서 작동하는 것들, 이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생제동이 춥거나 배터리가 만충이 있을 때 좀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때 악셀을 떼면은 브레이크가 좀 약해지죠. 그래서 배터리가 80%일 때랑 100%일 때랑 브레이크 감소하는 경험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알아서 개입을 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 이러한 업데이트는 1년 반째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옵션이 그분 유튜버의 있더라고요. 그분 유튜브 어디? 모델3 하이랜드 전시차에. 와, 제가 이거 보고 이제 하이랜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산이 들어오겠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산조차도 이런 것들이 전시차에 적용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모델3 그때쯤이면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차들도 OTA를 통해서 좀 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적어도 하이랜드만큼은 지금의 LFP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충시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가 좀 추울 때 걸리는 이런 회생제동 제한이 덜 걸리는 거, 그게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같이 블렌디드 돼가지고 적용이 될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얘기가 좀 롱레인지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이부터 말씀드려야 되니까. 색상은 스텔스 그레이가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미국이고요. 중국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는 기본 색상이 변한 게 옛날인데 우리나라는 뭐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사례를 봤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도 모델3 하이랜드가 들어올 때부터는 스텔스 그레이가 기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랜드부터는 흰색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돈을 주고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미나실보다 스텔스 그레이가 더 이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라면 아마도 화이트를 돈 주고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우리나라 백이민족 아닙니까? 저는 흰색이 그냥 이뻐요. 공짜라서 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차 아마 돈 주고 흰색으로 바꾸라 하면은 저는 흰색으로 할 것 같다. 그리고 휠인데 휠 옵션 이거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차이가 나죠. 미국 EPA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사이즈마다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테슬라 코리아가 인증받을 때는 그냥 가장 전비가 안 나오는 휠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규정은 아니고요. 이 현대 아이오닉 보면은 다 휠별로 다 인증을 받죠. 그거 보면은 테슬라가 인증 비용을 아니면 인증에 쓰는 그런 노고, 시간, 돈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주행 가는 거를 인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9인치로 받아버리면은 얘는 어차피 18인치는 19인치보다 더 나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 가장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인증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휠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20년식까지 있던 19인치 휠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었는데 이게 이제 리프레시 가면서 이게 변했어요. 이거 옛날 구형 오너분들만 압니다. 19인치 휠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예 다른 휠이에요. 평평해졌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휠캡을 씌운 것 마냥. 그래서 예전에는 19인치 휠이 옵션 선택하는 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리프레시부터는 약간 좀 뜸해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19인치 휠의 그런 간지가 이 하이랜드 들어오면서 다시 온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꼬아진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투톤 같이 여기에 뭔가 플라스틱 쪼가리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런 디테일을 추가함으로써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랜드를 주문한다고 하면은 19인치 옵션을 좀 넣을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대략 10%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이랜드 휠 커버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고 뭔가 이거 비슷하게 구현한 그런 휠 커버도 나올 거로 보여지지만 이 꽉 찬 느낌은 휠 커버로도 좀 커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19인치인데 당연히 18인치랑 다르죠. 그래서 저라면 아마 19인치 휠을 넣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는 블랙, 화이트. 이쁜데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좀 관리라든지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블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건데, IWD하고 롱레인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쯤 제 영상 찾아보실 분이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사운드죠. 사운드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냥 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나요.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 일단은 절대적인 스피커 개수가 롱레인지는 17개, IWD는 9개입니다. 근데 그냥 17개가 아니라 이 롱레인지에는 우퍼가 2개가 들어가고요. 이제 앰프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앰프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서브우퍼 2개에다가 앰프가 2개? 이야,
차이가 많이 나죠. 스피커 17개면요 거의 독삼사로 이거 따라갈 만한 클래스 가려면 1억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스피커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모델 S는 20개가 넘어가죠.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RW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스피커가 9개인데 앰프가 하나, 서브우퍼가 없어요. 이거 좀 차이가 좀 현격하게 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 이 기본적인 사운드 자체가 훌륭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더구나 이 테슬라 차량 이제 하이랜드부터는 이제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표현하는데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이 방음 잘 되는 거, 이중 접합률이 뒤까지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전면은 또 엄청 두꺼워졌는데 이거는 어차피 RWD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스피커가 9개라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얘랑 뭐 2배 차이잖아요. 더구나 서브우퍼 2개 어쩔 거야. 앰프 하나 더 붙는 거 어쩔 거야. 이거는 저는 원래 이 사운드에 막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모델 3를 타면서 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특히 차 안에서 시간 보내면 넷플릭스나 웨이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전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특히 이렇게 즐길거리가 많은 테슬라는 즐길거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액정으로. 그런 이상 더더욱 사운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도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옵션은 뭐 동일한 거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며 돈 차이잖아. 야, 롱레인지 RWD 2개 비교하면 당연히 롱레인지가 좋은 거 알겠는데 가격 차이가 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 이거는 좀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를 쓰면은 거의 뭐 역적 취급받듯이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이미 다 지금 겨울도 이제 2월 돼가지고 검증이 다 됐죠. 모델 Y RWD 뭐 쓰시면서 지금 막 겨울에 막 전비 하락 이런 거 다른 차도 똑같잖아요. 전비 하락 어떻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NCM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이제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LFP 하면 거의 뭐 중국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를 지금 버리고 지금 중국산 이거 되겠냐 해가지고 줄인다. 거의 이건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참 이게 맞는 방향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2차 전지 지금 아무튼 재밌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할 차량이 이제 올해 보조금이 많이 깎일 거라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슬픈 소식이지만 이제 RWD하고 롱레인지를 뭐 살까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약간의 무게추가 좀 이제 롱레인지 쪽으로 얹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실제 구매 비용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조 속에서 기존의 RWD와 롱레인지의 간극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 그럴 바에 그냥 롱레인지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줄었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지금 미국 시세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중국산 돼도 뭐 마찬가지죠. LFP 탑재해가지고 막 보조금도 적게 받을 바에는 그냥 이제 LG 배터리가 들어간 배터리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모델 3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기존에 이제 미국산도 다 LG 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333마일이었는데 또 8마일 심지어 오른 거예요. 하이랜드가 돼가지고 원래 358마일이었는데 파나소닉 배터리 쓰다가 LG 배터리 쓰고 기존의 파나소닉 배터리는 Y 쪽으로 다 몰아주는 바람에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다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간에 LG 배터리가 들어가고 NMC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조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 쓸 때보다 좀 덜 깎일 거예요. 네, 물론 반타작이 날지 아닐지는 봐야겠지만 참고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성도 똑같습니다. CATL LF 배터리가 RW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급부터 LG NMC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리튬, 망간, 코발트. 그래서 저라면은 그 차이가 좀 이렇게 떨어진 김에 롱레인지를 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여기서 영상이 길어질까봐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이 모델 3 롱레인지를 처음 받아가지고 OBD 물리면은 쓸 수 있는 배터리, 가용 배터리가 74kWh 정도 됩니다. 모델 3 IWD는 58.5kWh 그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좀 많이 좀 줄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20 모델 3 롱레인지 예전 파나소닉 배터리고 리리프렛이 들어간 배터리보다 한 3, 4kWh가 좀 낮은 배터리입니다. 제 차에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76kWh 그 정도 됐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구라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래프 봐가지고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와 여기 에너지 그래프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동일화되는 그 전비 곱하기 만충했을 때 곱하기 딱 때려보면은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나와요. 제 차는 152Wh/km이면은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랑 똑같이 갈 수 있게 나오고요. 제 차는 차 받았을 때 500km 갈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500km 곱하기 152W/km 하면은 딱 76kWh가 나오는데 이게 우연일까? 네, 판단 여러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4년 전에 나온 차보다 가용 가능 배터리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그때보다 인증을 더 잘 받았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배터리 기술 발전하는 게 정말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에이지 케미스트리 배터리는 아직까지 그 유저블 캐패시티를 좀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물론 이건 양산용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서 뭐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좀 부적절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 파나소닉은 뭐야? 네, 아무튼 간에 배터리 가용 가능 배터리는 4년 전에 나온 차보다 좀 낮다. 리리프레시랑 비교해가지고는 거의 막 4, 5kWh가 좀 낮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 낮구나. 죄송합니다. 낮죠. 그거는. 낮죠.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타이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휠 타이어. 참고로 이제 여기는 미국이라서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에 미쉐린의 E프라이머시가 들어가고, 19인치에 한국 타이어 에보가 들어갑니다. 아이온이 아니라 그냥 벤투스 에보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받게 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차를 받게 되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이 타이어는 뭐가 될까? 18인치 같은 경우 이프라이머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19인치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에서 개발한 거. 제가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고 기존에 쓰던 타이어는 제가 폐기를 했으니까 다 써가지고 아마 다음 타이어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거든요. 원래 사고 싶은 건 이제 PSAS4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 차를 너무 많이 끌고 다녀가지고 회사에서 차만 대신 전 돈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어를 이제 이렇게 다닐 일이 많은데 일적 업무적으로 다닐 것이 많은데 PSAS4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이온 에보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마침 이제 중국에 있는 19인치를 선택하게 되시면 아이온 에보를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아이온 에보 AS랑은 다른 제품이에요. 아이온 에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좀 치중한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 타이어 광고를 하고 있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봤을 때 한국 타이어도 약간 이제 테슬라 OEM 타이어로 좀 많이 들어간 거 봤을 때 한번 좀 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벤투스 때부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가 이제 OEM으로 테슬라에 계속 납품이 들어간 거 봤을 때 품질이 좀 많이 좋아졌나,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국뽕이 차오르는, 이름부터 한국이잖아요. 네, 아무튼 간에 타이어 휠 이야기 나가지고 잠깐 좀 썰을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지금 뭐 전기차 난리 났다, 난리도 아닌데 전기차 지금 5년 차죠. 이제 5년 차 타고 있는 제 생각 어떠냐?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아직 기사화는 2월에 될 거라서 안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테스트 해봤는데 모델 3 롱레인지가 가장 멀리 갔다. 같이 간 경쟁자들 BMW i5 그리고 폭스바겐 ID7 그리고 현대 코나 얘기도 나왔는데 코나는 7%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뻗어버렸대요. 근데 요즘 나온 차에 비해서 코나는 너무 연식이라서 코나 넣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나라엔 또 코나가 은근히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뭐 비교한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잘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이제 구독자 100만 명 유튜버 분께서 또 올려주신 내용인데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기름차 타면은 이제 엔진오일 갈아주고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전기차 타는 내용, 전기차 탈 때 뭐 미리 좀 시동 걸어주고 히터 틀어주고 녹여주고 땅땅 두드리고 이런 거 뭐 제가 뭐 겨울에 여러 번 올린 영상이 있어가지고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기차는 전기차에 맞는 그런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그런 좀 무시간 기사들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겨울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겨울이죠. 네, 겨울인데 배터리만 잘 달구면요 이런 충전 속도가 나옵니다. 겨울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얼마 안 됐어요. 255kW. 와, 255kW. 이거 실제로 테슬라는 실제 받는 거를 여기다가 띄워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인데 255kW. 참고로 이제 프리히팅을 거의 한 4-50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찍어놓으면은 얘가 프리히팅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장 히팅이 잘 됐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겨울에도 잘 나와 줍니다. 이런 관리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테슬라 코리아, 이거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제 구형차를 위해서 이렇게 뭐 레트로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침 이제 X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해놨어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누르면 어떻게 뜨냐? 네,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객님의 차량을 선택해주세요. 모델 Y 선택하면 헤파 필터. 네, 옵션 차량입니까? 아니요 하면은 이제 35만 6,400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 가격에 헤파 필터를 설치를 해줄게.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사전조사 하는 거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헤파 필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델 3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오토 트렁크 아니요. 키트 1194,000원. 이거 공인비, 그리고 테슬라에서 정식으로 해주는 것들, 정식으로 해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이제 테슬라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가격이 약간 비싼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할인해주면 안 되나? 할인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모델 Y는 헤파 필터, 모델 3는 오토 트렁크. 그러면은 모델 S, X는 뭐가 있을까? 없어요. 네, 신형 모델 S, X 없습니다. 여기보다 좀 필요한 것들, 좀 아쉬운 것들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델 S, 모델 X, 레이븐 이전 차량들은 지금 DC 콤보 어댑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들 지금 레트로핏이 필요하거든요. 뒷좌석 뜯어가지고 이 부품 하나만 껴주면은 쓸 수 있다라고 해요. 미국이 그렇게 가능하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해주고 있죠. 이것부터 좀 빨리 해주고, 특히 이제 19년도 이전에 막 모델 S, 모델 X 사신 분들은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인식 안 좋을 때 나는 그래도 테슬라를 믿습니다 하고 비싼 돈 주고 사주신 로열티가 충만한 진짜 그런 고객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리스펙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오토트렁크 저 모델 3 어차피 운영한 입장에서 당연히 감사는 아니고 그래도 어차피 돈 얘네들 벌어 가잖아. 아무튼 뭐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토트렁크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모델 S, 모델 X에 구형차들 DC 콤보 어댑터 이용할 수 있냐 아니냐는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DC 콤보 어댑터가 추가됨으로써 지금 모델 3, 모델 Y 충전 환경이 그냥 넘사가 돼버린 건데, 신형 모델 S, 모델 X 마찬가지고, 구형차들은 여전히 이거 급속 충전하면 차데모 어댑터 껴야 돼. 요새 차데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거는 빨리 레트로핏 서비스 해줄만 이런 걸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좀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거고 중국에서 안 되는 거라서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라이젠 프로세서. 사실 이제 라이젠으로 바꾸게 되려면은 이쪽이 이제 전장 시스템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납산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좀 바꿔주고, 그로 인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 바꿔주는 거, 사실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설치해주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저 진지하게 비싼 돈 내고 바꿀 의지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주는 김에 이건 뭐 미국에다가 따져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봐야죠.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나올 수 있을지.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신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칭찬해줄 만한 내용인데, 그래도 정말 진짜 테슬라를 믿고 비싼 돈 주고
구매해준 이런 충성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잘해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부터 해서 이런 서비스, 신규 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 만들어 드릴 건 이제 구형 중고 살까 이제 신형 살까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벌써 영상을 25분째 찍고 있어. 이거 편집해가지고 또 줄여야 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